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의 심리학자 주선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이자 7살, 9살 두 아이의 엄마인 신경민입니다. 네, 신경민 선생님과 저는 대학병원의 소아정신과에서 오랫동안 아이들과 청소년의 심리평가와 심리치료를 해왔는데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방송에서 전문가 패널로 출연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팟캐스트 조선미의 우리 가족 심리상담소 맞죠? 네. 예, 조우심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2019년 3월로 팟캐스트가 이제 종료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이런 내용의 육아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힘들지만 유튜브를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방송 내용은 우선 육아에서 느끼는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민에 대한 그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대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건데요. 유튜브 화면에서 지금 보이는 이메일로 고민 내용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택해서 방송을 통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된다면 꼭 육아가 아니라 심리학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나 혹은 우리 삶에서 심리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도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고민을 해결하는 창구로 또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많은 어머니들의 위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육아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에 엄마들이 육아를 하면서 책도 많이 보시고 강의도 들으시고 블로그 정보도 많이 참고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정보량이 워낙 많고 또 방향도 워낙 다르다 보니까 이게 맞는 말인지 아니면 정말로 도움이 되는 건지 많이들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육아서나 육아 지식 중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첫 번째 사연으로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요. 사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4살 여와 10살 남아를 키우고 있는 36살 전업주부입니다. 처음 육아가 다 그렇듯이 정확한 지식 없이 육아서, 육아 관련 블로그, 주변 지인의 말을 듣고 시행착오도 참 많이 겪었는데요. 저의 육아관은 아이들이 시련을 잘 이겨내고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것인데 어느 정도 육아에 대한 기준이 세워지고 난 후에도 궁금하고 헷갈리는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혹시 책 육아라는 양육법에 대해 들어보셨는지요? 지랄발랄 하은맘의 불량육아라는 책의 저자가 주장하는 양육법인데요. 이분의 외동딸이 뜻이 있어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 수능까지 좋은 성적을 받아 명문대학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 저자분이 주장하시는 대로 책 육아의 힘이 아이의 주도성과 인성을 만드는 것인지, 책은 부가적인 요소이고 엄마의 긍정적인 사회활동과 주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받아 인성과 지성을 모두 갖춘 아이가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어쩌면 이 아이는 남들과는 다른 특별히 더 좋은 환경이 갖춰져서 그런 것일까요? 사실 저도 첫째 아이가 5살 정도까지는 이 저자의 육아법을 따른 적도 있었지만 결국엔 회의감이 들어 그만두고 제 나름 기준을 다시 세웠었거든요. 지금까지 이 저자분의 자녀가 잘 성장해 오고 있고 제 주위에 이분을 따르는 지인이 여유롭고 밝은 모습으로 육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더 궁금합니다. 인성과 지성이 갖춰졌을 때 본인의 행복에 더 가까워진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현상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시각과 해석은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이 관련된 그 육아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니까 이 저자의 아이는 다른 사교육 없이 초등학교 6학년 때 해리포터 원서를 다
읽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되게 대단하다라는 생각부터 먼저 해리포터 들어서 쉽지 않습니다. 예, 해리포터는 네. 저도 힘들 것 같은데요. 저희 딸이 한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굉장히 공부량이 많은 영어 학원이 동네마다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뭐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아발론이라고 아세요? 예, 아발론 아, 아직 있을걸요. 예. 근데 이제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그게 처음 생겼을 때는 한 10몇 년 전이죠. 한 15년 전. 그러니까 학습량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과제가 해리포터를 읽어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딸을 뭐 그 동네에 이제 정말 그 아발론이 꽉 잡게 됐으니까 저도 한번 보내볼까 했는데 엄마 해리포터를 읽어야 된대. 그래서 제가 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뭐 걔가 하고 있는 수준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학원에 간다고 갑자기 해리포터를 읽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정말 영어를 잘하는 것 같아요. 해리포터 정도의 원서를 술술 읽을 정도면 그래서 이 엄마가 쓴 방법은 이 아이한테 맞는 거고 영어를 잘 하는 것도 맞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방법을 보편적으로 모든 아이들한테 썼을 때 이게 효과가 있는가 하는 그런 점인 것 같아요. 그럼 이 저자는 사실 모든 아이들 보편적으로 적용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육아서를 고를 때 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고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강의를 다닐 때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요. 이분하고 좀 비슷한 질문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책도 그렇지만 뭐 누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가 이렇게 했는데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래서 한 번은 꼭 육아서 골라서 읽기 이런 꼭지로 뭐 책을 쓰거나 뭐 강연을 이렇게 꼭 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육아서를 현명하게 고르는 뭐 방법은 한두 가지 원칙을 지키면 되는데 그 육아서를 전문가가 썼는가? 전문가. 네, 그렇죠. 전문가가 썼는가? 그 다음에 그 전문가는 충분한 임상 경험이 있는가?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이 육아의 영역에서 전문가라는 거는 과연 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네, 저 전문가고요. 그렇죠. 네. 몰랐군요. 아직도 막 자충우돌하면서 키우고 있는 중이라. 그 전문가라는 건 사실 일단 전공이 맞아야 됩니다. 네. 전공이 심리학, 발달 심리학, 뭐 그다음에 소아정신과, 뭐 이렇게 해서 아동의 정상 발달, 그다음에 정상을 벗어난 영역의 발달을 커리큘럼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뭐 신현생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뭐 심리학과 나오고 심리학과 석사, 박사하고 네. 환자를 몇 년 봤죠? 한 7, 8년 이상 봤죠. 저 이제 거의 10년 됐습니다. 10년이군요. 네. 마냥. 예, 저는 훨씬 더 공부한 경험. 25년을 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굉장히 많은 애들을 봤다는 거죠. 네. 굉장히 많은 애들을 봤기 때문에 얘네들을 봤을 때 얘네들이 전체 집단에서 어느 정도겠구나 네. 이런 거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관련 영역의 공부를 했고 많은 애들을 본 그런 사람들이 쓴 책을 꼭 고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게 정상 발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네.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전문가 맞네요. 그렇죠. 네. 남의 집 애를 봐도 알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그 시중에는 그런데 아이를 잘 키운 엄마의 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강연도 다니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간에는 대치동 엄마표 교육 뭐 이런 책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제가 딸 키울 때 이제 첫째라서 되게 많은 시행착오를 했는데 뭐 시행착오라기보다 그 당시에는 대치동 엄마표 사교육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사봤어요. 그걸 뭐 해볼 생각은 없었고 근데 이제 지금도 그 책에 대한 기억은 도저히 할 수 없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과학을 하나 가르치면 그 뭐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쭉 그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대학을 다니면 커리큘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우리 딸은 난 초등학교 1, 2학년 것도 아무 생각 없이 했구나 뭐 이런 느낌을 줬는데 이게 그냥 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이게 대치동에 누구 엄마만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이제 아이를 하나 둘 키운 엄마들이 쓴 책은
사실은 자신의 아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겠네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런 책은 혹시 기억나요? 그 하버드 보낸 엄마 뭐 이런 거. 네. 미국 명문대에 애들을 보낸.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기 아이들에 맞는 교육을 써서, 교육 방법을 써서 이제 대학을 보낸 것 뿐이지, 절대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절대 보편적이지 않아요. 그 점을 구별하셔서 끌리기는 하죠. 네. 그걸 좀 뭐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일단 성공을 했다라고 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성공한 아이가 마치 그 방법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 신규면 씨는 저랑 같이 알고 있는 모 교수님의 딸이 네. 하버드대를 네. 기억나시죠? 네.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게 그 어머니가 걔가 하버드대를 간 다음에 전화를 많이 받았대요. 어떻게 보냈나요? 그렇죠. 네. 엄마가 보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절대 아니다. 이 방법으로 걔가 어디 뭘 한 게 아니라 걔가 뭘 한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죠? 근데 이 하은맘이라는 분이 네. 이제 책 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책은 밥, DVD는 반찬, 그리고 나들이나 목적이 있는 놀이는 사탕이다. 그리고 한 달에 전집 한 질만 들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경미 씨는 한 달에 몇 질 사주나요? 저 지를 사준 한 1년에 한 번 사주면 질 맞아요? 한 권이 아니라 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뭐 그렇죠. 이렇게 세트죠, 세트. 네. 거의 안 사준 지 몇 년 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제가 또 애들 키울 때는 전집은 사주는 게 아니다, 이게 유행이었어요. 왜냐면 전집 끊고 일부만 읽지 다 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흥미를 갖게 이제 서점에 직접 가서 이게 세트해서 뭘 고르라고 이제. 네. 근데 뭐 그게 맞는지 질을 사주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달에 전집을 한 질만, 한 질을이 아니라 한 질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사는 분들에게 하는 충고인 것 같아요. 더 많이 사시는 분들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 책을 이렇게 인상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은 그런 분이 아닐까 싶고, 예. 사실 저 책은 밥, DVD는 반찬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저는 일단 친구가 밥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생활과 친구. 그다음에 책은 읽으면 좋은데 개인차가 커요. 선생님 아들은 책 좋아하나요? 책을 좋아하긴 하는데요. 근데 이제 밥만큼 자주 보는 것 같지 그렇죠. 않아서 예, 우리 아이는 밥을 참 적게 네. 먹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밥만 많이 먹는구나. 반찬은 먹어본 적이 네. 없구나 뭐 이런 생각. DVD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집에. 그러니까 여기 DVD는 아마 영어인 것 같은데 영어죠. 그러면 DVD가 무슨 그런 건 아니겠죠? 예. 그러네요. 자, 그래서 지금 책을 많이 읽혀라는데 책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니고요. 뭐 저는 DVD에 별로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영어를 하는데 근데 뭐 이제 그게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DVD는 사실 요즘 패드로 많이 보잖아요. 태블릿. 네. 그럼 이제 DVD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영어를 접하게 해주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뭐 유튜브로 가거나 이제 이럴 수도 있어서 방법론적으로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좀 있어요. 이 질문 주신 사연자님의 이야기 중에서 이 부분이 제일 인상적이었는데요. 책 육아의 힘이 아이의 주도성과 인성을 만든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저는 이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이제 주도성이라는 거는 이렇게 어떤 지시나 통제 없이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책을 주로 읽으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책밖에는 어떤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 없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엄마 난 책을 안 읽을래 이것도 주도성이잖아요. 네. 근데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게 주도성을 키운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인성은 사실 20살에 완성되는 거 선생님도 아시죠? 완성이 기질에서 시작해서 네, 성격으로 맞아요. 끝나잖아요. 성격으로 간다면 예, 그래서 인성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발달해서 네. 20살에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인성에 무엇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사실은 환경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이분이 육아를 통해서 애가 책을 많이 읽었다. 뭐 지식이 많다. 뭐 사교육을 뭐 안 시켰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책 육아가 주도성과 인성을 키운다. 이거는 정말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네. 그럼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엄청난 칭찬과 무한 감탄의 생활화. 이건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요? 전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한동안 되게 칭찬 붐이 불었어요. 되게 그거를 좀 그렇죠. 강조하는 시대가 이렇게 있었던 막 것 같아요.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와 막 이랬는데 저는 사실 뭐 저 말이 틀렸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그 붐이 막 일어난 다음에 병원에 오는 애들 중에 칭찬이 독이 된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엄마의 칭찬 때문에 문제가 네. 생겼다는 거.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무한 감탄을 생활하잖아요. 그럼 얘가 뭘 하면 와 이렇게 하는 거죠. 와. 근데 애는 이제 그렇게 컸는데 학교에 가는데 선생님은 자기한테 안 그러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뭘 했는데 와 너 이거 했구나 안 그러니까 얘가 동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밥만 잘 먹어도 와 네. 우리 아이 너무 잘 먹는구나. 똥도 잘 쌌네. 그렇게 많이 했었죠. 네. 집에서는 그런 칭찬을 많이 받았잖아요. 예, 근데 똥 싸면 더럽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그리고 학교 가면 네. 밥 잘 먹는 건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연구 결과도 있어요.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란 애들이 네. 나중에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지 않는다. 아, 그러니까 이 과제를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칭찬을 받기 위한다는 걸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각인이 돼서 이게 틀릴 것 같으면 칭찬을 못 받잖아요. 이제 실패할 수도 있는 과제는 시도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교과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이 기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칭찬이 없으면 거를 못 견디는 거고. 그렇죠. 예.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우리가 들으면 말이 참 되지 이런 거랑 실제로 발생하는 일은 굉장히 다른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저자가 제시한 방법 역시 그냥 본인의 아이에게만 굉장히 효과가 있었던 방법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뭐 무한 칭찬과 감동. 근데 그냥 살면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누군가 저한테 그렇게 해주면 좋을까? 어떨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신효씨 너무 잘해. 너무 좋아요. 네. 남편이 맨날 와서 너무 예쁘다 당신. 그거는 왠 안 믿겨져가지고 그거를 구분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는 칭찬을 막 해주면 거기에 맞게 리액션을 해야 되잖아요. 네. 진 빠질 것 같아요. 그죠. 진 안 빠질까? 리액션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많이 못 받아봐서 당연히 받았던 애들은 아무 리액션 없이 그냥 받고 있지 않았을까요? 다시 얘기해줄게. 누가 맛있는 음식을 해다 줬어. 그럼 그걸 먹을 때마다 이렇게 반짝반짝하면서 쳐다봐. 맛있죠? 그러면은 되게 처음에는 할 수 있는데 계속 하려니까 너무 그렇죠.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칭찬을 받는 건 좋지만 이렇게 거기에 대한 어떤 감정, 그 감정 톤이 비슷하게 올라가는데 그거는 사실 사람에 따라서는 되게 진 빠지는 일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거를 일상적으로 받으면 아이들은 그게 일상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잘했어요. 네, 아직 좋아요. 네. 계속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목소리가 너무 또랑또랑해. 그런가요? 오늘 화장 정말 잘했어. 신경 좀 썼습니다. 네. 머리카락도 너무 부드러운 것 같아. 예. 저도 참 어색합니다. 계속 하려니까 힘드네요, 저도. 네. 입 근처에 막 근육도 막 경련 생기고 그래요. 네. 그러면은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육아서를 고르는 현명한 방법. 네. 그 육아서는 전문가가 특히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그 영역을 공부한 사람들이 쓴 것을 골라야 한다. 그 어머님들께서 이제 많은 육아서들 중에 적절한 것을 고를 때 오늘 이야기들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